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자,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험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공법의 비중, 공법 공부 방법, 이런 내용들을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그게 뭐 따로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책에 이렇게 앞부분은 쪽수가 써져 있지 않으니까 제일 앞장부터 보시죠. 제일 앞에 겉표지 한 장 넘어가시면 이제 파란색 속표지, 그러니까 공법이 있고 한 장 넘어오시면 29의 합격수기, 그다음에 한 장 넘어오시면 머릿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업무와 비전, 그 다음 장이죠. 이제 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안내, 그러니까 오각형입니다만 아무튼 네모로 보죠. 파란 네모 1번 시험 시간, 2번 응시 자격, 3번 원소 교부 및 접수, 4번 응시 수수료, 5번 시험 일정 있는데, 이제 올 1월 말 2월 되면 이제 예정 공고가 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 공고는 7월 달에 납니다. 보통 이제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 네모 06번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이 있죠. 표가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입니다. 옆으로는 5칸이고 위에서 아래로는 뭐 10줄도 있고 그래서 좀 세기가 어렵죠.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제1차 시험, 1차 시험 두 과목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보죠. 두 번째 칸에 작은 1번 부동산학 개론, 작은 2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40문제, 네, 뭐 합쳐서 50분에서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칸 계속 다시 내려와서요. 제2차 시험 1교시의 두 과목을 봅니다. 두 번째 칸 작은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과 중개 실무, 역시 40문제. 그다음에 2번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역시 40문제. 그래서 50분, 100분입니다.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칸 아래로 내려와서요. 제2차 시험 2교시 한 과목을 봅니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괄호 넘어와서요.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제인데 이제 세 번째 칸에 짧게 나눠져 있는 게 24문제, 16문제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상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옮겨 쓰고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합격 기준도 이제 같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시험이 1차 시험이 있고 다음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 부동산학 개론과 그다음에 이제 민법 과목이 있고요. 2차 시험에 중개법, 줄여서 중개법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5과목인데 이 공시세법 이거는 이제 워낙 내용이 다른 게 섞여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24문제, 16문제 이렇게 써져 있듯이, 그래서 공시는 알린다고요, 보인다고요, 보여준다고요. 이 옆 건물 주인이 누군지 거기 가서 물어보고 경비 아저씨, 이 건물 주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할 수도 있지만 뭐 보면 알아요? 등기부 띄워보면 알 수 있죠. 옆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또 어느 땅 주인이 누구인지 등기부 떼어보면 전국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요. 널리 보여준다. TV 시청할 때 그 시자에서요. 보여준다. 그거에 대한 것과 세금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공시세법이 한 과목인데 공부할 내용은 전혀 달라서 학원 수업에서는 공시 과목 수업이 따로 있고 다음에 세법 수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는 6과목으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이건 이제 합쳐서 한 과목이니까 5과목이죠. 그리고 모든 과목 다 40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40문제씩 내고 있고 40문제 100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 문제 맞추면 몇 점이요? 13문제 맞추면 몇 점 맞았어?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40문제 100점이니까 그냥 꼭 하나씩만 빼자고요. 4문제면 몇 점이 되고요? 10점이 되죠. 그래서 2문제면 5점, 한 문제가 2.5점인데 뭐 익숙해질 때까지는 4문제가 10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낫겠죠. 16문제면 4 곱빼기니까 40점, 13문제면 12, 30점에다가 이제 조금 더 붙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합격, 이제 그 세부적인 합격 기준은 이제 여기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보면은 합격 기준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40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또 아니면 상가 하나를 사고 하는 게 가정 경제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걸 중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아니면 공부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중개했다가 사고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험 다 40점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40점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몇 문제를 맞춰야 되고요. 16문제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아무튼 40점, 100점 중에 40점이니까 그러니까 5문제 중에서 3문제 틀리면 되죠. 5문제 중에서 2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다들 40점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40점 안 돼서 어려워하시는 분은 없고요. 근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1차 합쳐서 평균 그러니까 60점 이상. 그다음에 2차 합쳐서 평균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이니까 지금 여기는 다 지금 점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몇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과목, 그러니까 200점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고요. 120점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세 과목이니까 300점이죠. 그래서 18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0점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60점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60점 돼야 된다는 거니까 5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면 되네요. 5문제 중에서 2문제 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둘 다 60점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옛날부터 산수가 재밌었어. 그러니까 나는 계산하는 건 잘해. 그래서 개론을 100점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뭐 개론을 예를 들어서 80점 맞고 그다음에 아이고 민법은 좀 어렵더라. 민법은 40점 맞아도 둘 합쳐서 얼마가 됐어요? 120점이 된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민법은 어렵고 나는 산수는 편해. 그러니까 그 개론을 100점 맞고 민법을 20점 맞으면 합쳐서 120점은 되지만 뭐에 어긋나요? 각 과목 40점은 나와야 된다는 것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40점 이상도 나와야 되고 두 과목 합쳐서 그러니까 평균 60점 합쳐서 12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차 역시 180점이죠. 그러니까 180점인데 뭐 그 주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개법보다는 공법에서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법 쟤네들이 시험에 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운받아서 아래 한글 A4 용지로 편집을 하면 120쪽입니다. 거기다 중개 실무 합하면 이제 150쪽 정도가 되는데 해설까지 있어서 책은 좀 두껍게 나오죠. 150쪽, 그러니까 중개법이 한 150쪽 정도를 갖고 시험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오늘 수업이 공법인데요. 양이 좀 더 많다고요. 30쪽이면 좋겠는데 30쪽은 아니고요. 300쪽이면 좋겠는데 300쪽도 아니네요. 몇 쪽이요? 3000쪽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공부하시는 게 이제 좀 이따 보실 걸로 6개 법이 있는데 6개 법의 법, 시행령 별표 빼고 그러니까 시행규칙 별표 빼고 아주 자질구레한 거 빼고만도 3000쪽이에요. 20배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점수는 똑같이 100점 100점이라고요. 100점 100점.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할 양은 20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법 개론 선생님들하고도 말씀 나눠보지만 그러니까 개론보다도 민법보다도 공부할 양은 더 많아요. 양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차 시험에 한 과목이니까 다행히 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개법은 공부해야 될 양이 적고 공법은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점이면 어디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나아요?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물론 뭐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60점 해서 180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비율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개법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중개법 100점 합쳐서 180점 나와야 되니까 이쪽 40점 이어도 되는 거죠. 40점은 다 넘었고
다음에 두 번째로 합쳐서 180점. 근데 중개법 양이 공법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 그냥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중개법 100점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2018년 작년 2018년 시험에서 그냥 1년 꾸준히 하신 분들 거의 뭐 85점, 90점은 받으셨어요. 90점 받고 그다음에 45점, 45점 해도 90 해서 180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뭐 공시세법 조금 더 받으시면 중개법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아무튼 해서 세 과목 합쳐서 18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공법 목표 점수를 45점 좀 너무 하잖아요. 겨우 면피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평균을 까먹지는 부분 말자. 그래서 공법을 한 65점 받으면은 부담들 적고 좋죠. 그래서 처음 이제 1월이니까 포부를 크게 공법 우리 목표 점수 몇 점 이상은 맞아보자고요. 65점 이상은 맞아보자고요. 그러면 뭐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맞추면 되는 거죠.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 두 문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65점 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는 포부는 원대하게, 나중에는 실적은 미미하게. 1월 달에는 45점인데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되면 너 공법 몇 점 받고 싶어? 65점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나 65점. 나는 45점이면 뒤야. 면피만 하면 뒤야. 45점도 안 바래. 딱 40점만 나와도 좋겠어. 40점 너무 위험하니까요. 45점. 나중에는 면피만 하면 됩니다. 공법은 면피만 하면 되는데 그 면피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네요. 면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45점 넣는 것도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기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다섯 과목 다 40점 이상. 두 번째 1차 평균 60점 이상, 2차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2차에서는 중개법을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그러니까 공부 양이 많다기보다도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하셔야죠. 다음에 요 두 가지만이 아니라 또 세 번째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에서 1차, 2차라고 이제 얘기를 붙인 그 의미가 이제 살아나게, 그 의미가 실리게 됩니다. 1차와 2차가 있고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1월부터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무슨 이 시험이 이 시험 학교 가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와요? 아니면 국가에서 5억씩 준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개업을 하기 위한 기본 시험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머지않으면 다들 합격하세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가끔 이제 서로도 공부하시다 보면 얘기들 하시죠. 공부도 때가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게 뭔 소리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젊을 때 또 그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때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나이 들어 살려니까 힘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부도 때가 있어. 그런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나이 드신 분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런가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한국뇌과학학회라고 있습니다.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 응애응애부터 해서 6살, 7살 되고 그다음에 성년이 될 때까지 또한 인지과학,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기억으로 저장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있죠. 예전에 지금 회장님 말고 그 전 회장님이 서우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그분은 EBS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세계 전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사람들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젊은 층 20대, 나이 드신 분 70대에서 똑같이 모르는 정보 200을 줬습니다. 처음 접하는 거 200을 줬고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20대가 얼마를 기억하는지 70대 분은 얼마를 기억하는지 이거를 조사를 하고 통계를 하고 또 여러 번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게 있다고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큰 차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200을 줬는데 반을 까먹고 100을 기억하게 되더라.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20대가 100을 기억하면은 70대인 분들은 기억력이나 아니 신체 활동 기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게 20대하고 똑같아요.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는 건 있죠. 많이요? 조금이요. 글쎄요. 아무튼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연령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70대인 분은 기억력이, 기억하고 있는 양이 95랍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100 중에 100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이요? 5만큼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달려보면 뭐 큰 차이일 수도 있고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차이요? 공부도 때가 있어. 무슨 걱정이냐고요. 20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깍꼭 쉬는 시간에 깍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언제 만나지? 그러니까 무슨 영화 볼까? 뭐 먹을까? 그것만 걱정이지 무슨 걱정이냐고요. 더 젊은 친구들은 물론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나 혼자 삶을 펼쳐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어지간한 경우들을 보면은 20대 분들은 아직은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기본적인 생활비 말고는 크게 걱정할 게 많지 않습니다. 30대, 40대 가게 되면 자기 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챙겨야죠. 사회관계 챙겨야죠. 집안의 이런 일 저런 일들 온갖 일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지만 속썩이는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될 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오전반 분들은 쉬는 시간에도 가끔 집에 누구 있으면 전화해서 아니면 가끔 어떤 분은 진짜 집에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겨울에 곰국 끓여놨는데 그 가스불 끄고 나왔는지 켜놓고 나왔는지 그거 걱정되기도 하고요. 별별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집중하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억력 그 자체는 큰 차이는 없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뇌과학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세계적으로 인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고 집중하는데 신경 쓸 게 좀 덜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30대 이후로는 신경 써야 될 게 특히 이제 결혼하시고 나면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기억력 그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합격 기준 세 번째요. 이렇게 하셔서 10월 달에 1차 두 과목 40, 40 평균 60 2차 40, 40, 40 평균 60 꾸준히 하시면 다 되십니다. 하셔서 합격증을 이제 받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요.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데 무슨 일이 꼭 내가 나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교통사고의 대부분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나는 잘하는 법 지키고 잘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 가서 꽝 받는 건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다른 상황 때문에 내가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거나 공부 시간을 좀 리듬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셨는데 막바지에 조금 집중을 못 하셨다고요. 그래서 1차는 40, 40, 60 나왔는데 2차에 어디에서 점수가 좀 모자라서 60이 안 됐거나 뭐 이제 과락은 거의 없어요. 40점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1차, 2차라고 이제 구분하는 의미가 이때 세 번째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불합격이긴 하죠. 불합격이긴 한데 1차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건 하셨고 2차 세부적인 건 놓쳤으니까 2020년에는 1차는 이미 합격하셨으니까 이건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2차 세부적인 것만 한 번 더 보셔서 합격을 하셔라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봐주는 건 한 번만 봐준다고요. 그래서 2020년에 하면 되지만 요때 또 안 됐거나 다음에 이때 뭐 다른 일, 뭐 외국에 출장이 뭐 8개월 출장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2021년 되면 1차도 다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019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자, 그런데 꾸준히 하셨습니다. 막바지에 잠깐 뭔가를 집중을 못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2차는 다 40, 40, 40, 60이 나왔는데 1차에서 뭔가 하나에 40, 40 과락은 없다고요. 40, 40은 다 넘는데 아이고 평균 60, 120이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요. 그러면 얘는 합격했는데 아무튼 1차가 안 된 거죠. 그래서 2019년 시험에서는 불합격인데 얘하고 다르다고요. 1차 기본이 안 돼 있다고요. 기본이 약하시니까 안 됩니다. 내년에 1차 보셔야 되고 그래도 2차는 합격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2차도 다시 하세요. 기본이 안 됐으니까 기본이 안 되고 기술만 발달해 갖고는 안 됩니다. 2차도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를 조금 덜 하시고 2차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1차가 중요하다고요. 1차는 합격해 놓으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1차가 약해 놓으면 완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1차 개론과 민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개론 민법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를 해야지. 안 끝나요. 안 끝난다고요. 어떻게 개론 민법이 끝나요? 개론 민법은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들이요. 뭐가 민법 전체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고 그중에 임차권 하나만 갖고 20대부터 70 먹을 때까지 50년 동안 파고들어도 안 끝나요. 민법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개론도 영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1월부터 해서 뭐 10월까지 꾸준히 계속 가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가고 얘네들도 나중에 할 수 없고요. 꾸준히 계속 가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부의 비중을 자기가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죠. 꾸준히 계속 가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00이라고 하면 너무 크나요? 열이 있다고요. 열이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개론 4.5, 그러니까 민법 4.5,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개 0.5, 그다음에 공법 0.2, 공세법 0.3. 이제 아무튼 숫자가 차라리 너무 귀찮아졌나요? 그러니까 소수점 쓰니까요. 그냥 100이라고 치죠. 100이라고 하면 45, 그러니까 5, 그러니까 2, 3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개론과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 여기도 꾸준히 찔끔 공부할 수 있는 게 100인데 100 중에 이만큼 투자한다고 하면 이만큼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만큼이라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론과 민법은 끝나지 않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하고 시간을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는 30, 그러면 이제 40시간이 남았죠. 40시간이 남았으면 여기는 좀 처음에 어느 정도 하면 되니까 5, 그 다음에 10, 지금 좀 30, 60이니까 42죠. 그 다음에 20, 15,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10 이렇게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분을 할지 시간을 첫 줄로 할지 두 줄로 할지 근데 자기가 공부하시면서 또 모의고사 보면서 정해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하시려면은 최소한 개론과 민법 지금 11월, 12월 수업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1, 2월 수업이 올라가죠. 그러면 4시간이나 3시간 반 그냥 길게 잡아서 4시간 잡아보자고요. 4시간 8주 수업 하면 32시간이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 한 벌 32시간 한 벌 또 32시간 한 벌 11월, 12월 것도 좋고요. 1월, 2월 것도 좋고요. 쌓이는 대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민법 개론 한 3번은 보셔야 이제 뭔 소린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3번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5번 보셔야 기본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셔야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동영상 보는 거 동영상 공부해 보셨어요? 먼저 그 동영상 보시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건 학원 수업 이완대도 일론이라 내가 공법해야 되니까 너 계속 떠들고 있어. 나 네 얘기 듣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동영상 공부 재밌어요. 모니터 켜놓고요. 한 10분만 지나면 살살 졸립니다. 하다가 이제 한다고요. 그게 동영상 공부라고요. 동영상은 모니터 켜놓고 조시는 거라고요. 그냥 조세요. 주무세요. 주무시더라도 3바퀴, 5바퀴, 10바퀴 돌면 됩니다. 아무튼 3번은 들어야 이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를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고 10번을 들으셔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업은 그런데 이 동영상 공부와 학원 실제 강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공부하는 밀도에서는 10배,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학원 수업 한 번 듣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다 똑같이 모르는 소리는 게 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에서는요, 그냥 동영상 모니터 켜놓고 꾸벅꾸벅 조시면서 10번 지나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학원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횟수를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개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서 최소한 3번 이상 아니면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5번 이상 하셨으면 이 공부의 분배 비율을 조금 늘리셔서 여기도 하시라고요. 이쪽 2차 과목은 절대로 수업은 학원 수업 빠지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빠진 날 꼭 동영상 보충하시고 이쪽 공부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이 1차 공부 자기 계획 잡으신 게 어느 정도 가닥이 치니까 이 정도로 꾸준히 하면 되겠다 싶으시면은 그날 수업 복습 동영상으로 복습하고 주무시고 10시 한 10분 15분쯤 끝나고 집 댁에 도착하시면 11시 넘으실 거고 씻고 나시면 11시 반이겠지만 그 3시간 다 들으시려면 또 밤 또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들으셔야 되잖아요. 새벽 2시까지 못 듣는다 하시더라도 1시간이라도 들으시고 주무세요. 그날 수업 1시간이라도 듣고 주무시는 게 학원 수업을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1차만 먼저 하는 건 안 되고 나누어서 꾸준히 해야 된다. 시간 배분은 각각 그러니까 그 공부 리듬에 따라서 정하고 선생님 또 이제 선생님들도 저도 이 공법밖에 모르잖아요. 학원 데스크에 있는 그러니까 원장님, 실장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시간 배분을 정하시고 두 번째 2차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거죠. 양이 적으니까 중개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공법은 한참 뒤에요. 한참 뒤인데 면피 45점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전체 시험 전체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시험 합격 기준이요. 첫 번째 모든 과목 40점 이상. 그러니까 두 번째 1, 2차 각각 60점 이상. 세 번째 1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공법을 보면 아무튼 다른 과목도 다 생소한 얘기입니다만 공법은 첫 번째 양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것만 3,000쪽.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빼고요. 근데 그 중에 책에 담아놓은 게 지금 700쪽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700쪽을 또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양이 많지만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3,000쪽인지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오고요. 뭐 3,000쪽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 한두 문제 나와봤자 뭐 모나미로 풀면 되니까 아무 걱정 없죠. 양이 많은데 이건 아무 걱정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전반 선생님 또 야간 제가 강의하는 거 있죠. 학원에서 지금 교실에서 실제 강의하는 것, 그다음에 강의한 거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 이 책 700쪽으로 줄여놨지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중요한 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설명을 또 길게 드릴 거잖아요. 그것만 공부하시자고요. 그것만 공부하셔도 45점 맞으면 되는 거죠. 3,000쪽을 찾아서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하는 내용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1, 2월, 3, 4월, 5, 6월에서 중요한 건 계속 반복을 하고 이제 덜 중요한 거는 1, 2월 한 거는 3, 4월에 안 하고 1, 2월에 안 한 걸 3, 4월에 하고 이렇게 좀 반복해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8주 수업에 모든 걸 균등하게 하려면 이제 막 쭉 읽어가기만 해도 8주 수업 빠듯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강조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공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용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이죠. 이 나름대로 전문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러니까 그 중개업소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국민의 중요한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일상 용어가 아닌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 전문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써져 있기로는 국어로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 책이 전혀 국어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접해본 뭐 영어나 중국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어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외계어 수준이에요. 젊은이들 얘기로 하면 외계어 수준이고 외국어도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가 아니라 지금은 나라 이제 해체돼서 없어졌습니다만 소련말 수준이라고요. 요즘에는 뭐 젊은이들 소련 뭐 이런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 누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소련말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거의 소련말 수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오셨죠. 길, 도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오셨든 버스를 타고 오셨든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건 뭐 이제 뻔한 얘기니까 지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말씀드렸고 강의하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길 막혀? 아니 지금 오늘은 길이 안 막히네. 그러니까 뭐 무슨 도로,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용어는 어지간한 사람들 다 압니다. 이걸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 그러니까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는 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또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또 아니면 광역시설 이런 얘기를 써보신 적이 거의 있나요? 없다고요. 또 이것들이 달라요. 다르고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생소한 용어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나다라 한글로 써져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어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요. 마치 무슨 스마트폰이요. 우리가 스마트폰 친구한테 전화하고 사진 찍고 뭐 기타 등등등 깍고 하고 쓰면 되는 거지.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칩이 뭐고,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이 뭔지, 그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드래곤 칩이 어떠고 뭐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이 뭐 iOS 7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는 압니다만 그러니까 버전 달라지는 거 그것까지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드시는 두부 있습니다. 두부 뭐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죠. 그 콩 안에 대부분 뭐 들어있어요? 바퀴벌레 들어있고 쥐 들어있죠. 그게 콩이라고요.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사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라는 데 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아이고 뭔가를 틀어놨어 안 좋아. 뭐 그러니까 유전자 가공 식품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가공 식품 뭐 그러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겠다. 근데 유전자 그러면 내 아이한테 뭐가 나쁜 게 유전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생화학 가공 식품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해서 뭔가를 가공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 콩 한 예로 여러 가지 작물 중에 콩인 거죠. 콩이 있습니다. 알이 크면은 줄기가 약해서 빨리 떨어지죠. 알이 작은 줄기가 탄탄한 것들은 나중에 불쏘시개로 쓰기도 좋은데 알이 작습니다. 이것저것 하자고요. 무슨 병충해 약하다고요. 그 꼬아져 있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 긴 유전자 줄기 중에서 병충해 약한 그 부분을 딱 끊어내고 바퀴벌레 유전자 그걸 끊어서 집어넣습니다. 또 어느 자리에 그 자리를 끊어내고 쥐 유전자의 어느 부분을 끊어서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뭐 카길 몬산토 외국에 유명한 그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와 쥐를 먹고 있어요. 같이요. 그런데 지금 뭐 그게 나중에 한 20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고 아무튼 지금 싸니까 먹을 수가 있다. 뭐 그것 갖고 그런 것까지 다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냥 먹어.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큰 탈은 안 났으니까 뭐 그렇게 뭐 그런 거죠. 아무튼 먹지 말자. 그냥 예전에 있었던 친환경, 그냥 환경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운 건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이것 갖고 무슨 문제가 얼마나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품에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알고는 먹자고요. 거기에 뭐 들어있다고요? 바퀴벌레 쥐가 들어있다고요. 콩 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 긴 유전자에 거기를 어떻게 끊어서 얘를 집어넣고 하는 게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엿장수 가위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글을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전문 영역의 별별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씨는 한글로 써져 있지만 전혀 새로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공부하듯이 하셔야 된다고요. 외국어 공부는 눈으로요, 혀로요. 외국어 공부는 혀로 해야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뭐 조카나 아니면 이제 집에 자녀가 있거나 그래서 집에 왔는데 뭐 하니? 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조카.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우리 아이. 뭐 그리고 과일 깎아줄게. 그래서 이제 과일 깎아서 갖다 주러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3학년짜리 애가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을 딱 펴놓고요. 딱 팔짱 끼고 앉아서 책을 딱 펴놓고 좋은 얘기요. 그렇지. 아무렴. 그러고 있으면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APPLE, 애플, APPLE, 애플. 그 다음에 I'm a movie, you are a girl,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뭐, and까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and가 안 나오면 왜 and가 안 나오는지 and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뭐,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영어로 뭐예요? Wednesday인데, Wednesday가 아니잖아요. Wednesday가 아니고 이거 철자 시험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한 거고요? Wednesday 외울 때는 Wednesday 외웠고 그것을 Wednesday라고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Wednesday라고 쓰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다고요. 혀로 소리를 안 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는 일단 혀에서 소리가 나와야 그게 내 용어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대상 내용이 그려지지 않아요. 대상 단어가 혀에서 소리가 나와야 그 내용이 그려지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잠깐 앞에서 얘기하신다고요. 아니면 또 이제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가시는 시간에 그러니까 저쪽 버스역 전철역까지 가는 길에 서로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오늘 왜 그분 안 나오셔서? 누구? 아, 그 내 뒷줄에 앉아있던 그 키우신 분. 그분 오늘 무슨 일 있대? 뭐 집에 뭔 일 있나 봐. 그분, 그러니까 친절하고 좋으시던데. 안경도 쓰시고 이쁘시고. 아, 그분 안경 안 썼는데? 에? 안경 안 쓴 사람 누구?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해봤자 다 소용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느 사람 누구 이름? 아, 그 개똥이 엄마. 아니면 말순 씨. 사람 이름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편해지는데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대상 얘기하고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대상을 정해야 된다고요. 대상을 정하려면 일단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또 역시 서부연 씨 한국 뇌과학학회 거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걸 해보자고요. 뭐 잠깐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먼저요. 혀를 딱 굳히시고 입을 딱 오므리시고 혀를 딱 이 앞니와 그러니까 윗니 아랫니 사이에 끼시고 눈으로만 보시자고요. 글씨가 작긴 합니다만 눈으로만 잠깐 보시죠. 뭐였어요? 아시는 분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거를 빨리 소리를 내시자고요. 3627-1859 뭐라고요? 3627-1859 왜요? 귀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 혀가 기억하고 내 귀가 기억하는 거라고요. 눈으로만 본 거고 강아지는 코로 세상을 느껴요. 강아지가 세상을 접하는 것의 85%가 코로 냄새예요.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느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걸 인지하는데 60%가 눈입니다. 근데 눈으로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특히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눈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간단한 것만도요. 혀로 소리를 낸 순간 내 혀가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혀가 기억하고 귀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시고 그거를 내 귀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게 내 단어가 되면은 그 내용이 그려지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나면 그건 그냥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 혀로 소리를 내셔야 된다고요. 혀로 소리를 내시고 그걸 내 귀로 듣고 하셔야 되는 거죠. 공법, 뭐 특히 한마디만 더 알고 잠깐 쉬도록 하죠. 공법 2018년 시험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법이 가장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모든 출판사, 모든 학원,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 심지어 공법 선생님들도 공법이 최악의 시험이었대요. 가장 어렵게 나왔대요. 아주 저 몇 년, 2003년인가 2004년인가 15회 시험이 있었는데 2005년이군요. 15회 시험이 이제 엉망인 건 엉망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이 29회 시험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2019년 똑같이 나와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어려워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40문제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게요. 그러니까 40문제니까 지문 200개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거는 OX를 물어보고 뭐 이제 옳은 것으로 열거된 것은 지문 3개, 4개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5개 잡으면 지문 200개죠. 제가 마무리 때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월, 3, 4월, 5, 6월, 7, 8월, 그러니까 9, 10월. 그래서 9, 10월 마지막 그러니까 특강 때 그러니까 그 정리한 그러니까 예상 문제, 그러니까 문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겠다. 그 특강 때 정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대로 놓고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서 빨간 줄 쳐보니까 아래 한글에서도 색깔 칠하기가 되잖아요. 컴퓨터에서도요. 하니까 144개가 어느 것은 그야말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 자료 그대로 있어요. 시험 끝나고 제가 뭐니까 이 자료를 조작해서 내가 출제 비율을 높여야지, 내가 많이 적중했다고 광고를 해야지 그러려고 자료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시험에 실제로 그러니까 9, 10월 때 했던 거 그대로 시험지 놓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100점으로 잡으면 72점이잖아요. 공법 난 면피만 하면 뒤야. 45점인데 72점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요거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많이들 뭐 공법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것만 갖고 지금부터 계속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조작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그것을 5쪽으로 요약한 자료를 주고 그걸 외우세요.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거죠. 이제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그러니까 똑같은 학원에서도요. 어느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 같이 공부했지만 공법 점수가 잘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꾸준히 하신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바탕에 따라서 그 자료도 의미가 있게 쓰이기도 하고 덜 쓰이기도 하고 하는 거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공법 뭐 무슨 공포의 공법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학교 보면 되세요. 그리고 45점만 맞으면 되는 거죠. 무슨 공법을 우리가 공법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법을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45점만 하면 되니까 공포의 공법 그러니까 말장난도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런 말장난은 기분도 좋지 않은 말장난이고요. 내 스스로를 멀리하게 하는 말장난입니다. 그런 말장난 하실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고요. 꾸준히만 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돗자리 깔다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법 하나하나 개정되마다 쟤네들이 개정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법 개정할 때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회 전체회의 상임위원회, 국회 안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들은 정부에서 올려서 국회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올려서 국회에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결정하는 상임위원회로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텔레비전 보면 무슨 장관 청문회했다나 국회 모습 자주 보잖아요. 그거 말하면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속기사가 막 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타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이제 그 속기 부호를 이제 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쳐놓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걸 다시 한글로 풀어서 다시 입력을 이제 내는 거죠.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저만 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몇 단계를 가다 보면 어디서 이제 그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 거 해서 보면은 이놈들이 법조문 하나를 바꾸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아니면 이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토론을 했는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속, 그러니까 뭐 시험에 어떻게 그동안 출제돼 왔는지 그런 것들을 꿰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적중률이 높은 것뿐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공법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가 문제냐면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약 많은 건 그냥 수업 들으시고 동영상 보시면 되고 시험과 관계없는 나머지는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전문 용어는 외국어 공부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혀로 공부하시는 거죠. 혀의 소리가 나면 내게 되고 소리가 안 나면 끝끝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땡겨서 쉬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뒷 내용들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